오늘은 아주 깊이 있는 주제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진짜 여러분 과장이 없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이런 게 생각보다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비참하다. 이게 딱 절대적인 어떤 하나의 상황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이게 사람마다 맥락마다 비참한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비참한 상황이 있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걸 잘 인지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비참한 상황인데 인지하지 못하면 어떻죠?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으면 어떻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비참하게. 오늘 좀 깊이 있는 공부를 여러분들이랑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서 정말 깊이 있는 글 하나 읽어볼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여러 번 읽어보세요. 10번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단번에 10번 읽어보지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뭐 이렇게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1년에 뭐 두세 번, 뭐 2년에 한 번도 좋고요. 아무튼 기간을 가지고 이거는 10번 읽어본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리뷰 몇 개 읽어보면은 교보문고에 남겨진 후기인데 이게 연달아서 남겨진 후기인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 책을 읽고서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많은 미디어들을 접하고 정답을 채우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무의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답을 찾기 위해서 뭐 유튜브도 보시고 그러셨겠죠. 근데 그게 무의미할 정도였다. 왜? 이 책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곁에 두고 삶이 무거워지거나 흔들릴 때 꺼내어 보고 싶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극찬을 해주셨죠? 짧은 리뷰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힘들 때마다 읽고 싶은 책. 다른 분이 리뷰를 써주셨는데 같은 날 사실 맥락적으로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힘들 때마다 읽고 싶은 책.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이 책의 뿌리는 뭐죠? 거인의 통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다. 맞네요. 흔들릴 때마다 거인한테 기대는 거죠. 힘들 때마다 거인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명언인데 빈센트 반 고흐가 그 동생 테오인가 그분한테 편지를 쓰면서 좋은 얘기를 사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중 하나인데 어부들은 바다가 위험하고 폭풍이 두렵다는 것을 안다.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어떤 위험도 육지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 이게 저는 왠지 빈센트 반 고흐가 한 얘기라서 그런지 뭔가 그림으로 보이는 느낌이에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어부에게 바다는 생동하는 터전인 동시에 생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심연이다.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도 있지만 리스크도 큰 곳이죠. 그렇죠? 그들은 폭풍의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진짜 무섭거든요. 그 두려움이 안락한 해안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 거친 파도 너머에 삶의 실체가 있고 오직 그 위험을 넘어서야만 삶이 예비한 풍요로운 결실에 닿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거는 다시 읽어도 너무 좋은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줄도 쳤죠. 우리의 삶의 항로도 이와 같다. 안전한 육지는 평온을 줄지 모르나 결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닌 폭풍 속으로 기꺼이 닻을 올리는 용기다. 너무 좋아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안락함에 머무는 태도보다 여기에선 성장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파도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단호한 선택이 있다. 무섭겠죠. 아프겠죠. 쉽지 않겠죠. 근데 뭘 해야 돼요? 단호한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파도를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삶의 항해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폭풍을 만나는 일이 아니다. 폭풍을 만나면은 부서지고 힘들고 아프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큰 비극이 아니래요. 그러면 뭐가 가장 큰 비극이에요? 최악의 비극은 두려움에 갇혀 항구에 머무는 일이다. 갑자기 뭔가 찡했어요. 당신이라는 배는 육지에 묶여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양을 가로지르기 위해 존재한다. 오늘 마주한 그 두려움은 멈추라는 경고가 아닌
당신만의 광활한 바다가 시작되었다는 장엄한 신호다. 제가 이렇게 뭐 캬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이 문장은 좀 취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그 BGM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뭐죠? 그 캐리비안의 해적의 그 OST 빰빠밤빠밤빰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항해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들어봤거든요. 이 글이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요즘은 우리가 매트릭스 속에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위험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아예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안에는 잠재력도 있고요. 여러분은 뭔가를 겪으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라는 정체성,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뭔가를 통과하면서 뭔가를 겪으면서 조금씩 완성되는 건데 무언가 무섭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겪어보지도 않았어. 심지어 그게 생각보다 작아 그 리스크가. 근데 두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거를 피하고 외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럼 삶이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발전할 방법이 없고요. 인생을 진짜 여러분 인생을 맛본다는 것은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뭔가 짠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건데 인생을 맛볼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분 겁쟁이에요. 저는 저희 부모님, 저희 엄마가 누구보다 진짜 확실한 증인인데 저는 어린이 때부터 겁쟁이였어요. 예를 들면은 그 불꽃놀이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대기에 붙여서 이렇게 바짝바짝 하는 거 그런 것만 줘도 저는 울었고요. 저는 성인이 돼서도 계속 겁쟁이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모든 면에서. 왜 그렇게 됐냐? 겪고 나니까 맞서 보니까 통과해 보니까 힘들죠. 안 힘들겠습니까? 여기서 안 힘들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이 글은 좀 극단적인 글이에요. 왜? 바다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실제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은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비유적인 글인 거죠. 그렇죠? 인생은 생각보다 리스크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이런 어부 얘기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약하고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서는 더 도전을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하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죠. 리스크는 줄이면서 상단은 여는 이런 안티프레질한 도전들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겪어보고 통과해보고 뚫고 나보고 어떤 거는 부딪혀서 뚫지 못한 것도 있어요. 내동댕이 쳐졌겠죠. 그렇죠? 그렇게 내동댕이 쳐지고 우회도 해보고 포기도 해보고 반대 방향으로도 가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한 사람이 됐어요. 강한 사람. 저는 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딸이 한 명 있는데 우리 딸한테 제가 진짜 알려주고 싶은 게 딱 하나가 뭐냐면은 씩씩한 거예요. 씩씩한 거. 아빠가 살아보니까 씩씩하면은 웬만하면 다 되더라. 제가 여러분 50대 60대 인생 선배님들 모시고도 강의를 해도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씩씩해야 됩니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왜? 의외로 여러분 50, 60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생을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왜? 자꾸 피하기만 하다 보니까 씩씩해질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외면하면은 다행이고 겪지 않으면은 안도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신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씩씩한 게 여러분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고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매트릭스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용기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요. 용기가 있으면 여러분 많은 것을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매트릭스 속에서 이런 SNS, 유튜브 이런 데서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지 실제로 살아있냐?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키를 쓰고 커피하우스며 무슨 멘토링 프로젝트며 퓨캠이며 오프라인 무료 행사를 자꾸 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좋은 영상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온전하게 태동했으면 좋겠다. 어디에서? 온라인 속이 아니라 오프라인 속에서.
현실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심장이 진짜 쿵쾅쿵쾅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 모임인데 여러분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들은 저희가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제약은 많은데 그렇게 느리더라도 한 분, 두 분, 50분 만나다 보면은 그게 10년, 20년 하다 보면 1000명, 10,000명 만나겠죠. 그래서 100만 뷰 뭐 매일 찍는 것보다 저한테 더 중요한 거는 느리더라도 10년, 20년 여러분들이랑 온오프라인으로 만나면서 아니면 단톡방에서 만나서 10,000명, 10만 명의 삶에 진짜 용기를 드리고 그들의 삶이 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제가 행복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모임 같은 게 인기가 많으니까 유료화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럼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강화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은 만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확 10분의 1로 쪼그라들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무료로 가자고 해서 저희 모임은 다 무료예요. 다 무료입니다. 독서 모임도 무료고요. 제가 조만간 이제 공지를 할 건데 이건 진짜 고민 많이 해서 나온 거거든요. 예명은 득근 100kg예요. 근육 100kg 그러니까 근육 100kg 키우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를 할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무료 모임 정도가 아니라 66 챌린지 노트도 운동 노트도 참여하는 분들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3명 뽑아갖고 70일 정도면은 이게 1인당 3kg씩 근육 올려야 이제 100kg인데 쉽진 않아요. 되게 도전적인 목표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 70일에서 80일 하면은 그래도 빡세게 하면은 3kg 올려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2달 동안 근육량 3kg 올리면은 진짜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 같이 좀 으쌰으쌰하는 마음으로 굳이 100kg까지 못 채울 수는 있겠지만 33명 정도가 모여서 안 되면 40명 정도가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근육량 함께 팀처럼 공동의 목표를 갖고 100kg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돈 주고 코치님도 고용을 할 거고 첫날은 모여서 같이 막 운동도 할 거고 어떨 때는 이제 줌으로 만날 거고 단톡방에서 매일 인증해야 되고 이거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그냥 여러분들이랑 진짜 성장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어서 근데 그것도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달리기도 해야 되고 단백질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그런 걸 하면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랑 계속 할 거예요. 경제적으로 저희 회사가 무너지지 않는 한 저희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저희가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한은 저희도 뭔가 딸리고 힘들고 그러면 못 하겠죠. 근데 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계속 이런 무료 프로젝트를 해나갈 겁니다. 생각만 해도 좋네요. 여러분들한테 벌써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예고만 해도 좋네요. 오늘도 여러분 명언이 진짜 좋죠. 이 명언은 어디서 왔다? 거인을 읽다에서 왔다. 진짜 여러분 거인을 읽다는 명언집 1400개의 명언이 들어있는 전용 명언집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풀이는 없고 영어 원문이랑 명언만 있는데 무려 1400개. 여기가 몇 개예요? 글이 260개죠. 거의 5배요. 5배. 그 대신 풀이는 없죠. 여기서 뽑아서 풀이 한 개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도 가지고 왔고 아무 페이지나 펴서 사진 찍어서 맨날 갖고 오는 거거든요. 직급은 특권이나 권력을 주지 않는다. 직급은 책임을 부여한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돌아가신 피터 드러커 선생님이죠.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좋은 말이죠. 군인도 돈도 왕을 지킬 수 없으며 오직 선행과 공덕 그리고 정직함을 얻은 친구만이 왕을 지킬 수 있다. 이거 리더십으로 왕을 바꿔도 됩니다. 충분히 오래 매달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진리죠. 헬렌 켈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 하면은 충분히 오래 매달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전쟁을 즐기는 것은 병사에게 장점이고 지휘관에게는 위험한 자질이며 정치인에게는 명백한 범죄이다. 요즘 국제 상황을 대입해 보면 딱 맞는 명언이네요. 그렇죠? 친구에게 돈을 빌리기 전에 둘 중 무엇이 더 필요한지 결정. 저도 누가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면은 그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안 받을 생각으로 일단은 돈을 빌려줍니다. 왜? 그거 받을 생각에 왜냐면 그 친구가 필요해서 정말 제가 빌려줘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받을 생각에 또 마음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가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했다. 그럼 1,000만 원은 저도 못 받을 수는 없으니까 100만 원 주면서 내가 지금 너한테 이거는 줄 수 있는 건 100만 원인데 이건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빠른 것은 좋지만 방향 없는 질주는 혼돈이다. 다 좋은 명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권은 여러분 꼭 같이 읽어보세요. 정말 찰떡궁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오늘은 좀 몰입해서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진짜로 이 비참한 상황에 있는 분들 다 탈출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짜 진심을 다해서 찍었던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부지런히 준비해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